이번에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은 まず5月5日、日本の維新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 자, 만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 외에도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민지숙 기자.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짧게 봤어요. 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하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기시다 총리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현충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네. 직접 분향과 헌화를 하면서 참배를 했는데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이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일본 측이 그에 맞는 성의와 예우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 현관 앞에서 이 기시다 총리 내외를 맞이했는데, 이곳에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고 레드카펫도 쫙 깔렸습니다. 양국 국기를 든 의장대와 군악대 또 이 앞에 도열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실 방명록에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한일 정상은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었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녁엔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단체 면담을 한 뒤에 조금 전 낮 12시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미 돌아갔군요, 이미. 맞습니다. 자, 허지연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에 레드카펫이 쫙 깔렸어요. 이 레드카펫 밟은 게 알고 봤더니 기시다 총리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네, 작년 12월에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내한했을 당시에도 의장대 사열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빈 방한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진행된 환영식이었다고 하고요. 실무 방문 형식이지만 이렇게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 하는 것은 사실상 국빈급으로 예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기시다 총리도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성대하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 담대 현식으로 이렇게 국빈급 예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 직전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리모델링된 모습으로 맞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안에 맞춰서 딱 완료를 했군요. 자, 민 기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제 만찬했잖아요. 네. 만찬하면 궁금한 거 과연 뭘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만찬 메뉴 뭐였어요? 네, 앞서 뭐 숯불 고기가 올라간다, 맞아요. 이런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메뉴가 공개가 됐습니다. 만찬 테이블에 한우 갈비찜과 불고기, 탕평채 등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갈비찜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가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나오는 이 특산물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갈비찜과 불고기 모두 횡성 한우로 만들었다고 하고, 민어전은 목포산, 대하찜은 충남 태안산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도 담양, 죽순나물 이런 게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곁들여질 이 술로는 기시다 총리가 즐길 만찬주로 경주, 법주 초특선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술은 이 쌀 표면을 79%까지 깎아서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우리 청주 가운데서도 최고로 꼽히는 명주다, 이렇게 아하.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주 법주를 먹어보지 않아서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종훈 시장님, 네. 이거 보면 참 테이블에 음식들이 참 정갈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뉴들이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 나온 이 구절판이 상당히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절판 그러면 우리 궁중 음식이나 혹은 반가에서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8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칸에 재료를 넣고 맨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밀전병에 싸서 먹는 것인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한일 간에 사실 뭐 8가지만 이견이 있겠습니까? 한 80가지, 800가지의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야당에서 또는 뭐 일본에서는 또 극우파들의 어떤 그런 많은 사연들을 다 한꺼번에 두루 그 밀전병에 말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한일 관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절판의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재료들, 다른 이견들이 있더라도 한데 싸서 늘 함께 이것을 소화시키는,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회담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이 네. 구절판에 담긴 속뜻처럼 일단 큰 틀에서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일 간에 좀 화합을 이뤘다고 좀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양국 정상 간의 화합은 확실히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로 좀 신뢰관계가 쌓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종걸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강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로 화합이 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 2차죠, 사실. 그렇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를 의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뭐 강론으로 하나씩 나오겠지만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헤어졌지만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화합이 이루어졌다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들, 자, 저희가 이 시간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찬 전에요, 이 한일 양국 정상 102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 가장 관심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논의를 했을까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IAEA 검증과 별개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사찰단을 이 방문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이 제3국 정부가 원전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부분까지 받아들였다는 점이 좀 이의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이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우리가 방문하는 사찰단은 검증이 아니라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실효적인 어떤 제재 수단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찰 자체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구성원을 사찰단에 포함해서 보낼 것인지 또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종호 실장님. 네. 지금 허주연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이요. 실효성 부분. 자, 네네.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시정을 요구한다면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저께 오보 소동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공동 검증을 한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시찰로 시찰이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어떤 흐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 검증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낮아진 시찰이 됐는데 과연 일본이 당시 시찰만으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면에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시찰단이 가긴 가되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우리 전문가가 검증 수준의 그런 어떤 이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봤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도 표현하셨듯이 그야말로 시찰단이다 그러면 지금 도쿄전력에서 언제나 시찰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합니다. 네. 그 공개와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하게 높은 수준의 이름은 시찰단이지만 검증에 가까운 그런 프로세스를 갖지 아니하면 국내 여론은 결코 호락호락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일본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만 받겠다 그러면서 각국의 개별 국가의 검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한국 시찰단이 오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그 행태를 보았을 때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명칭 자체가 시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가서 도쿄 전력이 마련해준 예를 들어서 멋진 발표 자료, PPT겠죠.
또는 떨어진 물 이걸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거기 탱크를 좀 보고요. 부식한 것도 보고 침적도까지 가져오고 조리도 가져오고 오페를 가져 이런 게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기구 보세요. 가서 보면 그냥 그 뒷짐지고 있고 도쿄전력이나 또는 그 하청업자 그냥 물을 따고 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면죄부 하나 더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아주 최상의 각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별 국가론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찰단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역시 시찰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도 책임이 큰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1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중국만큼이라도 또는 마셜 제도처럼 태평양 연안 국가만큼이라도 그 섬나라만큼이라도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이걸 해야 되겠고 그리고 따져야 될 것들 이런 반론 자료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쿄전력이 마련해준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보고 긍정하고 저녁 식사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이고 아마 원래 의도하는 바는 일본 정부의 뜻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수산물 수입 제한 풀라고 할 겁니다. 지금 벌써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풀지 않아야 될 명분이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어떠한 것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사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당연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루 동안에 이틀 동안에 뭘 보겠습니까? 이거는 손과 발로 가서 찾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뭘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만들 수 없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기시다 총리에서 완성됐다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찰단이 갑니다. 지금 보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 형태로 이 오염수 방출 문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종 보고서는 이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뭔가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관철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요. 최소한 12년 동안 최소한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걸 꾸준히 추구를 해왔어야 되거든요. 추궁을 해오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소위 계산이 멈췄을까. 이거는 분명히 안 됐을 텐데 왜 됐다고 할까. 이런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이걸 지적하는 공학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다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슘 스톤 좀 다 정화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느냐? 삼중수소만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게 아니고 삼중수소는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세슘, 스톤튬, 플루토늄, 코발트 이런 것들이 과연 전부 정화됐다고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정 설비가 아주 부족한 여과 장치를 가지고 돌았는데 국내 자국 기술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세슘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히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75%다. 일본 지인은 예를 들어서 70%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전문가 몇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서 직접 줄줄 새고 있는 부식물이 나오는 거기서 점토를 떠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안 됩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0%, 0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말을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가들만 짜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발견할 거예요? 저는 발견할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공학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23일 날 이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 그렇죠.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말씀 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균열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사가요. 바로 그 과거사 문제죠.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을 할까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 네. 어제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텐데 네. 자, 과거사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평가하세요? 이 발언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나 혹은 관방장관이 지금까지 담화를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한 담화 수준에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진전됐느냐 아니면 그만큼에 충족되지 못했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일본도 사실은 단합된 어떤 목소리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총리를 견제하고 또 총리를 비난하고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총리가 지금 이 표현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총리의 그런 입장들 총리들이 우리 내각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에서 똑같다. 이 수준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개인적인 소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경험을 했다. 슬픈 경험을 했다. 이것은 진전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노다마라든지 고이즈미 총리가 이야기한 그런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사과가 표현이 되지 않았으므로 네.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 같이 아주 극우적인 그런 신문들은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사설에서 지금 왜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 아사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라면서 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있고요. 저는 어찌 됐든 뭐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냐라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근데 하나의 의문점은 기시다 총리가 어쨌든 이 과거사에 대해서 본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건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를 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아니라 기시다라는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예. 그 자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의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양국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언론은 제가 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개인의 표현이다, 감정 표현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은 이제 의식한 거고 저는 이게 이를테면은 말씀하셨다시피 93년에 고노다마, 95년에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이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기시다 담화, 뭐 기시다 선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묻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총리가 바뀔 경우에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역사에는 이런 유감 표명이 있었다, 안타까워했다라는 거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조금 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닌데 네.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거는 뭐 시청자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 외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뿐만 아니고 여기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3국의 회담도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저희가 많이 잘 보고요.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